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천공스승의 법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희도 이거 참 흥미롭다 이런 지점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도령이나 사회 부모처럼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조언을 좀 넘어선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한 사람의 인생 목표, 그리고 국가 전체의 사명, 이걸 넘어서 인류의 미래까지 하나로 꿰어 맞추려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아픈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한국이 수십 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안타까운 통계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차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딱 진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잡한 세상을 슬기롭게 운영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의 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 그냥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맞아요. 70세, 80세가 되어도 그저 나이 든 사람, 심지어 늙은 사람일 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로 정의돼요. 바로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 노력의 유무가 어른과 늙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진단이군요. 와, 이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 민족의 좀 독특한 기질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죠? 남을 도우면 참 잘 되는데 나를 위해서 딱 시작하면 망친다는 구절이 바로 그거죠. 그 부분. 저도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동기로 움직일 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이기적인 욕심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할 정도령이라는 개념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정확해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정도령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이유. 그게 바로 그 이기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이 지혜가 흐르는 샘을 막아버린다. 뭐 이런 비유예요.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결국 그 정도령에게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정도령을 아주 중요한 해결의 열쇠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도령이 어떤 특별한 영웅이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로 천손, 즉 우리 민족 모두가 정도령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숙명을 지녔다고 말해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정도령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지금껏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기심 때문인가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혜를 얻는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군요. 네. 마치 수도꼭지를 틀듯이 1%, 10%, 30%, 70%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주 서서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의 수도꼭지를 트는 방법은 뭔가요? 단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바로 남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지혜가 1%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사회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사회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부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의 첫걸음,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사회부모가 되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길 잃은 젊은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사회적인 부모가 되라는 건데 이게 그냥 좋은 일 하자는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정도령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명분, 즉 첫 번째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자살제로. 네. 국가의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해 흩어져 있던 정도령들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닫혀있던 지혜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논리예요. 와,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타적인 노력이 개인의 지혜를 열어주고 그 지혜가 모여서 결국 사회 전체를 구원한다? 이런 거대한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아요.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리더십을 얻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대한민국 자살 제로를 달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땅에 정도령들이 나왔다고 세상에 외치는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미션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살 제로라는 국가적 사명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을 자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젊은이들에게 절대 돈을 줬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돈을 줬지 말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돈은 그저 세상을 위해 바르게 쓰라고 주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도구를 이기적인 욕심으로 탐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쓰려고 하면 그 순간 돈은 무서운 파괴자로 돌변한다고 말해요. 파괴자요? 그건 좀 섬뜩한 표현인데요. 그냥 돈을 좀 밝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표현이 아주 강렬해요. 건강을 훑어내고 삶에 박살내며 정신을 혼란시킨다고까지 말하죠. 잘못된 욕심으로 얻은 돈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돈을 줬는 게 보람없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네요. 그럼 젊은 세대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돈이 될까가 아니라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해요. 대신에 딱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죠. 바로 자신의 소질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끊임없이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내 소질을 발전시켜 인류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인류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약속도 뒤따르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을 요구해요. 만약 한 사람이 자기 소질을 갈고 닦아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하늘은 결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네요. 사실 오늘날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위해 너의 재능을 키워? 그럼 돈은 알아서 따라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에 가까워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 동기의 중심을 나와 돈에서 세상과 인류로 옮기라는 거죠.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소질을 찾아서 인류를 위해 노력하면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노력이 모여 자살 제로라는 국가적 사명을 이루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사회부모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보나요? 자료는 이 움직임을 불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자살제로와 사회부모 운동이라는 이 작은 불씨가 일단 한번 제대로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무섭게 번져나갈 거라고 예측해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요? 네, 세계 사회 부모라는 전 지구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고품과 혼란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거라는 비전이에요. 아, 이것이 바로 자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비전이군요. 정확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 나라, 인류의 뿌리 민족이라고 칭하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지혜의 빛이 결국 인류 전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도령들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을 불살라 인류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정말 거대하고 장엄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소질을 찾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살 제로라는 국가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동방의 등불이 되어 인류 전체를 밝히는 역할로까지 확장되는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살펴봤어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결국 동기부여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나의 이익, 나의 돈, 나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나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과 지혜는 바로 그 전환의 결과물이라고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인류로 확장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종도령으로서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자료는 어른을 나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 주변에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